여러분 반갑습니다. 장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탑3 종목 말씀드릴 거고요. 그 전에 종목들 빠르게 리뷰하고 바로 탑3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아직도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탑3 종목 요렇게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기산텔레콤, 그리고 폴라리스 AI 파마, YJ 링크. 자, 요렇게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기산텔레콤부터 한번 보신다라고 했을 때, 자, 오늘 흐름이 고가 7.06%까지 상승하는 흐름 나타내줬습니다. 자, 그런데 분봉에서 한번 보시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어제 리뷰할 때 말씀드렸죠. 우리가 원하는 자리는 이 무릉덩이 구간이기 때문에 이 무릉덩이 구간에 주가가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신경 쓸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항상 제가 어떤 영상이든 간에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 공통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서만 싸워야지 이 구간에서는 싸울 필요가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산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관심 종목에만 넣어놓고 다음 주에 우리가 원하는 이 무릉덩이 구간대에 도달을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이 부분 체크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폴라리스 AI 파마입니다. 폴라리스 AI 파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오늘 3.68% 고가를 형성한 뒤에 종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52%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분봉 한번 보시게 된다라고 했을 때,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무릉덩이 언저리에 딱 종가를 형성해줬죠. 근데 오늘도 보시면 이렇게 가깝게 한번 보시게 된다라고 했을 때, 아예 이제는 주가 자체를 이렇게 무릉덩이에 흠뻑 적셔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다음 주가 더욱더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 폴라리스 AI 파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YJ 링크입니다. 자, YJ 링크 같은 경우에도 오늘 2.53% 고가 형성한 다음에 종가는 마이너스 5.56%로 하락 마감해줬는데, 분봉에서 보시게 된다라 했을 때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이 무릉덩이 흠뻑 적셔주고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가깝게 한번 보시게 된다라고 했을 때 종가를, 이 무릉덩이를 이탈을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YJ 링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구간대는 이탈을 시키고 다시 돌파하는 이 무릉덩이 저점 라인, 그 가격대 4,730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가격대 보시면서 YJ 링크는 여러분들께서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요. 자, 다음은 프롬바이오 한번 보시게 된다라 했을 때 프롬바이오는 오늘 고가 12.17%까지 상승 탄력 보여주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1.58%로 상승분을 다 반납시키고 하락으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분봉에서 한번 보시게 된다라고 했을 때, 자,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종가가 여기서 형성됐잖아요. 자, 여기서 종가가 형성이 됐는데 이 프롬바이오는 애초부터 다시금 여기 무릉덩이 이 저점 라인을 돌파하는 1420원대를 공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됩니까? 오늘 아침부터 쭉 슈팅이 나와줬습니다. 보세요. 어제 종가 여기서 형성시켜주고 장 초반에 15분봉 캔들에서 이렇게 급등 캔들 나와주고 그 다음에 한 차례 다시 한번 파동이 나와줬는데,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서 매매를 했다라고 하면 몇 퍼센트 정도의 수익 구간이 나왔냐? 9.33%의 수익권이 나와 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익 실현하신 분들은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 프롬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의 수익권은 나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3월 성공 종목에는 제가 적어놓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 3월 성공 종목에 이렇게 이름을 올리는 친구들은 수익권 자체를 10% 이상 넘는 친구들만 이렇게 3월 성공 종목에 올려놓기 때문에 프롬바이오는 9% 정도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름을 올려놓지는 않겠습니다. 자, 다음은 코아시아 CM입니다. 코아시아 CM 같은 경우에는 3일 연속 이렇게 쭉 음봉 흐름 만들어내다가 어제부터 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지금 횡보 구간대를 만들어내고 있죠. 자, 분봉에서 한번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무릉덩이 구간 충분히 이탈을 시켜버렸어요. 이탈시키고 이 밑에서 횡보 구간 만들어내는데, 자,
이제는 여러분들 귀에 딱지가 생기겠죠. 우리가 원하는 자리 1675원. 이 구간 돌파할 때 돌파 캔들로 우리가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코아시아 CM 다음 주에 만약에 돌파 흐름 나온다. 그때는 여러분들 과감하게 1675원짜리 요 라인대에서 한번 승부를 띄워봐도 되는 종목이 코아시아 CM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에이펙트입니다. 자, 에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시면 이 고가 흐름이 몇 퍼센트 나왔어요? 15.62% 급등 흐름 나와줬습니다. 어제 제가 리뷰를 해드리면서 목요일날 어제 리뷰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제 시장이 빠졌죠. 어제 뭐 삼성전자도 마이너스 4% 빠졌고 SK하이닉스도 마이너스 4% 빠지면서 반도체 대장주들이 마이너스 4% 정도 빠지니까 당연히 그 밑에 있는 이 반도체 관련주도 어떻게 된다? 다 덩달아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이거 마이너스 뭐 6% 빠진 거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보시면 15.62% 이렇게 급등 흐름 나와줬고 분봉에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무릉덩이 구간대에 와줬다가 급등 흐름 나와줬죠. 그러면 그냥 제가 대충 아무 자리에서나 이렇게 선을 딱 그어 봤을 때 몇 퍼센트 정도 수익권 그냥 열려 있었냐? 보시면 14% 정도의 수익권이 열려 있었다. 그러니까 이 에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프롬바이오랑은 다르게 뭡니까? 이 3월 성공 종목의 이름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테크윙입니다. 자, 테크윙도 한번 보시면요. 어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테크윙은 오늘 금요일날 종가상으로 이 21선을 어떻게 이탈하는지 아니면 지켜주는지 이 부분을 주목해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캔들을 한번 보시게 된다 했을 때 오늘 하락 마감했지만 결국에 종가 자체를 21선 위에서 지켜줬기 때문에 이 테크윙은 다음 주까지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봉 보시면 지금 이탈은 했어요. 이렇게 무릉덩이 구간 어제부터 해서 이탈은 시켰지만 일봉상에서 21선 추세를 꺾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가져가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기상사입니다. 세기상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유가 관련주들에 비해서 변동폭이 작아요. 그렇죠? 변동폭이 다른 유가 관련주들 뭐 해지 종목들에 비해서 상당히 작은데 그래도 계속해서 이 박스권 그려주면서 보시면 이 구간대 그려주면서 계속해서 힘 모으는 구간대를 형성시켜주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손절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손절할 필요는 없고 꾸준히 그냥 가져가 보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DYC를 한번 보시게 된다 했을 때요. DYC는 오늘 여기 보시면 고가 5% 상승 흐름 보여주다가 종가는 0.13%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자, 분봉에서 한번 보신다라고 했을 때 자, 얘가 이렇게 가깝게 보여드릴게요. 자, 어제까지 이탈을 시켰어요. 어제 이탈 시켰다가 종가를 위에서 끝냈어요. 무릉덩이 위 구간에서 끝냈고 여기서 끝냈어요. 여기서 무릉덩이 위. 그리고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주가 한 차례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를 보면서 오늘 여기 상한가 라인 이 빨간색 라인 있잖아요. 요거까지 돌파해주면서 오늘 한번 상승 파동 나오나 했는데 그거는 아니었고 결국에 다시 조정 받으면서 종가 자체는 여기 1590원대 마감했다. 근데 얘도 지금 무릉덩이 구간대에서 놀아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 번 더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는 TMC입니다. 자, TMC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28.44% 급등 흐름 나타내주면서 시초가 들어가셨던 분들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요 캔들날 말씀드렸죠. 요 3월 17일 화요일 날인데 요때 다음 날에 이때 시초가 공략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는 시초가가 안 됐죠. 시초가 공략 안 됐고 어제 이틀 전 어제 해서 이틀 정도 여러분들 시초가 들어가신 분들 좀 맘고생 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오늘 28% 급등 흐름 나와주면서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초가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먹을 수 있었던 파이가 23% 정도 열려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행이고 저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시초가 들어가셨던 분들 수익 드셨다라고 하면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 TMC도
시초가 공략하시는 분들 성공하셨기 때문에 3월 성공 종목에 넣어놓고 지금 이 눌림목 구간을 기다리신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근데 얘는 오늘 이렇게 급등 흐름이 나와주다 보니까 이제 또 시나리오를 다시 그려야 됩니다. 뭐냐면 최근에 저희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장 팀장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상한가를 갔다가 요렇게 상한가 갔다가 보세요. 여기 딱 있네. 이렇게 상한가를 만들고 얘처럼, 이게 상한가는 아니지만 상한가를 생각하고 상한가 갔다가 눌림 주고 다시 한번 파동이 오는 애들, 요런 애들을 제가 주로 말씀드리죠. 그런데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한가 보내고 어떻게 된다? 이런 우리가 원하는 눌림 자리까지 안아주고 쭉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TMC가 지금 이렇게 눌림 자리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쭉 가는 친구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좀 만약에 월요일날 또 한 차례 파동을 주고 상승 흐름이 나온다 이러면 이거는 일단 버리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구간대까지 안 주기 때문에 얘는 버리고 가는 종목이 맞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저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셀은 항상 일봉을 보면 어지러워요. 너무 어지러워요. 얘가 이때죠. 2월부터 상승 파동이 나올 때부터 항상 좀 차트를 지저분하게 만들어냅니다. 지저분하게 만들어낸다라는 말이 올라갈 거면 시원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항상 윗꼬리들을 많이 달고 이제 내려왔다가 다시 파동 주고 이런 흐름들을 나타내 주는데, 제가 어제 얘 리뷰하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거 지금 경고 딱지 붙어가지고 이 세력들도 경고 딱지를 뗄 거면 급격한 상승은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주 정반대로 급격한 상승을 또 한 차례 만들어냈죠. 그래서 얘는 좀 그냥 버리고 가겠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변동성 자체가 예상을 할 수 없는 수준의 종목이기 때문에 이 레이저셀은 좀 과감하게 그냥 저희가 버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이 레이저셀은 관심 종목에서 좀 빼놓으시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엔로보틱스를 한번 보시게 된다라 했을 때, 엔로보틱스 화요일날 상한가 갔다가 지금 보시면 3일 연속 음봉의 흐름을 만들어내줬습니다. 자, 그래서 분봉 보시면 저희가 원한 시나리오대로 갔어요. 일단은 어떻게 이렇게 상한가 만들어내고 여기서 놀다가 지금 무릉덩이 이탈시켰죠. 이탈시켰고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무릉덩이 재탈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2010원대에 아마 매매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종가상 보면 1976원대로 끝났죠. 다시 이탈시켰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일봉에서 돌아와서 보시면 종가 자체가 음봉 하락으로 마감했지만 여기 보시면 21선 추세선 안 깼습니다. 5일선 밑에서 끝났지만 21선 밑에서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어떤 흐름으로 이 엔로보틱스가 움직이는지 요걸 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는 레이저옵텍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이저옵텍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날 상한가 만들어내고 하루 이틀 지금 음봉이요. 조정 쭉 받았어요. 근데 조정 받으면서도 뭐 윗꼬리 달고 밑꼬리 달고, 여기도 보시면 윗꼬리 달고 밑꼬리 달고 정신 없었습니다. 이틀 동안 정신 없었어요. 분봉에서 보시면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자리를 오늘 줬어요. 자, 어제 종가가 여기고요. 오늘 시가가 이 캔들입니다. 그런데 다음 캔들에서 보시면 어떻게 돼요? 이탈 돌파니까 아마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 레이저 옵텍 이 밑에서 사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 가격대가 6,088원대죠. 자, 보시면 근데 이게 윗꼬리 쭉 달았잖아요. 우리가 원한 자리에서 매수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몇 퍼센트 정도 났냐? 아마 9.27% 수익 나왔을 겁니다. 뭐 여기서 수익 실현하신 분들은 수익 축하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고, 만약에 저는 좀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다음 주에 흐름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왜냐? 종가를 보세요. 종가를 어디서 끝냈습니까? 결국에 이렇게 하락 파동 쭉 만들어내다가 마지막 종가 때 쭉 올렸죠. 쭉 올리면서 6,060원대 종가를 형성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이 나올 확률이 조금 더, 하락보다는 상승 확률이 조금 더 클 수 있겠다. 그리고 일봉에서 보시면 5일선도 여기 5일선 터치했지만 밑꼬리 쭉 달리면서 5일선 지켜내면서 종가 형성했죠. 그러니까 월요일날
한번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보자. 매도를 못 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MD바이스 한번 보시면요. MD바이스 상한가 만들어내고 지금 주가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데 분봉에서 보시게 된다고 하면 자, 우리가 원하는 요 자리 안 오죠? 아직 요 무릉덩이 구간대 안 오고 이 무릉덩이 윗구간에서 놀아주기 때문에 얘는 일단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지켜만 보자.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탑3 종목 바로 말씀드릴 건데 탑3 종목 첫 번째는 인베니아입니다. 자, 인베니아 같은 경우에 주가를 이렇게만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어지럽죠. 작년 12월부터 시작해서 단기간에 정말 폭발적인 상승 흐름을 나타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1월 13일 이후로 그냥 주가를 주르르륵 2달 동안 그냥 세력들이 손을 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주가는 그냥 쭉 내려오죠. 7,000원부터 1,011원까지. 근데 7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7분의 1 토막. 그런데 바닥에서 다시 한번 3월부터 지금 3월이죠. 이번 달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되냐? 바닥에서 지금 또 주가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세력들이 손을 놓던 이 종목 자체를 3월에 보세요. 3월 11일부터 상한가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조정받다가 최근 3월 17일 날 어떻게 돼요? 또 한 번의 상한가를 만들어내요. 자, 이런 흐름은 개인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흐름이 절대로 아닙니다. 돈 들이고 주가 끌어올리는 걸 개인들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들은 절대 할 수 없어요. 이건 누구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바로 세력들. 자, 또 신기한 게 뭐냐면 세력들이 보세요. 결국에 주가를 끌어올린 시점이 여기거든요. 자, 여기 상한가를 만들어낸 시초가가 여기죠. 이 캔들의 시초가겠죠. 1240원대를 제가 선으로 그어볼게요. 자, 그리고 딱 봤을 때 보세요. 신기하게도 얘네 시작점이 1240원이에요. 이 12월 26일 날 시가 1240원. 그러니까 시작 지점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금 주가 차트를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 눌림, 상승, 눌림. 저는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보세요. 11일, 17일 한 주에 한 번씩 지금 상한가를 만들어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상한가를 만들어내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자리를 다시금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면 이런 구간대에서 우리가 받아 먹어야죠. 근데 어떻게 받아 먹어야 되냐?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여기서 얘가 이렇게 상한가 만들어냅니다. 상한가 만들어내고 보세요. 또 이렇게 올리잖아요. 이 위에서 상한가 위에서 논단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놀아요. 근데 보면은 이렇게 이탈 구간들을 쭉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일봉에서 보면 더 이해가 쉬워요. 일봉에서 보면 상한가 만들어내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탈을 쭉 시키잖아. 그리고 다시 어떻게 돼요? 올리죠. 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이겁니다. 얘네 똑같이 상한가 만들어내고 여기서 만들어냈죠. 그리고 위에서 놀았죠. 자, 그리고 어떻게 돼요? 지금 무릉덩이 구간대 들어왔죠. 이때 매매를 해야 되냐? 아닙니다. 위에 매물들이 많아요. 일봉 보시면 자, 보세요. 세력들이 한 차례 그냥 주가 쭉 가지고 놀다가 그냥 손 냅두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쭉 다 매물이잖아요. 다 팔고 다 매물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러면 얘가 그냥 시원하게 이렇게 올릴 수 있을까요? 못 올려요. 또 분봉해서 여기서 저는 제가 볼 때 인베니아는 이 무릉덩이 구간을 이탈시킨다. 이거 이탈시킬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또 가져가야 되냐? 이탈을 이렇게 시켰다가 이렇게 되돌리는 구간이죠. 이 구간대. 이 구간대 매매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가격대를 제가 말씀드리면 이 상한가 무릉덩이의 고점 라인은 우리가 매매를 할 구간이 아니고 이 저점 라인대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 가격대가 1372원이다. 여러분들 이 가격대 체크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냥 바로 1372원이 왔다고 해서 매수 그게 아니라 얘를 이탈시켰다가 이렇게 되돌림이 오는 이 구간대 이 구간대가 1372원 요때를 노려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베셀입니다. 자, 베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론이죠. 드론 관련주고 얘네 시총이 엄청 작아요. 사실 인베니아도 시총이 작고, 자, 인베니아 제가 시총 다시 좀 말씀드리면 인베니아는 199억이고요. 베셀은 260억이요. 인베니아 제일 작겠죠. 완전 그래서 세력들이 갖고 놀기 좋은 종목들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더욱더 이런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서만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베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계속해서 파장을 만들어내요. 파동을 만들어내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요때도 보시면 18일 날도 상한가 만들어내고 19일 날 또 고가를 따상을 가버렸어요. 29%까지 상한가 만들어내다가 결국 종가는 1.06%. 엄청난 변동성 만들어내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종가를 마이너스 7.21% 하면서 1325원대 마감을 해줬는데, 분봉에서 보면 결국 또 지금 무릉덩이 구간 들어와줬죠. 자, 이제 보니까 너무나도 좀 확연히 차이가 나지 않으세요? 왜 우리 개미들이 돈을 잃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 보통 많은 개미들이 돈을 잃는 이유, 단타를 했을 때 그냥 이런 구간대에서 놀아주니까. 뭐 이런 파동 먹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매일같이 먹을 수 있냐? 못 먹습니다. 제 채널 지금 저희 채널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벌써부터 몇 종목 먹었어요, 여러분들. 이것도 10% 넘는 수익권들이잖아요, 다. 그쵸?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열둘, 열셋. 벌써 13종목 10% 이상씩 먹었습니다. 그걸 왜 먹었습니까?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매매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린 시나리오를 그리면서 우리가 원하는 이 무릉덩이 구간대에서만 매매를 했을 뿐인데, 기준점이 있으니까 이런 수익률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계속 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베셀도 당연히 시총이 가볍기 때문에 이 세력들 자체에서 갖고 놀기가 쉽겠지만, 우리는 또 시나리오를 그리고 기다리면 된다라고 좀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얘가 이렇게 한 차례 파동 주고 그냥 끝날 것 같냐? 저는 그렇게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시간 들이고 돈 들여서 주가를 이런 식으로 끌어올린다?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베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무릉덩이 구간대에 들어와 있지만 이 구간대에서 그냥 매수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 드려요. 어디서? 똑같아요. 자, 인베니아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가격대 일단 써놓을게요. 이 저점 가격대 1286원대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 주가가 이탈시켰다가 다시금 어떻게 되돌리는 구간, 이 구간대, 그리고 그 구간대의 맥점이 얼마? 바로 1286원대입니다. 아시겠죠? 쉽죠? 그냥 여러분들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주가 흐름만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베셀이 이거 무릉덩이 이탈시켰네? 이탈시켰다가 다시 1286원대 되돌리네? 그럼 그때 뭐 한다? 그때 그냥 매수만 하면 된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으로는 네오팩트입니다. 자, 이 네오팩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한가를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종목을 왜 갖고 왔냐면, 이거는 세력이 개입이 없으면 차트를 이렇게 그려내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생각을 왜 했냐면요, 보세요. 1월 27일까지는 그냥 세력들이 개입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도 640원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다음날 손쓸 방법도 없이 상한가 만들고, 다음날 또 상한가 만들어. 이틀 연속 상한가를 땅땅 만들어냅니다. 그 뒤로 쭉 변동폭을 엄청나게 확대시키죠. 그러니까 고가 여기까지 형성시켜요, 고가를. 그리고 나서 그 뒤로 어떻게 됩니까? 세력들이 그냥 또 한번 쭉 내려놔요. 이때부터 개미들끼리 완전 치고받고 싸우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바닥에서 다시 한번 어떻게 되냐? 주가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종목을 항상 볼 때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이 갭 구간을 메꿔주지 않으면 그 종목, 그 차트는 좀 싫어하는데,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렸고 주가를 손 놨을 때 얘네는 그 갭들을 다 메꿔줬어요. 이게 비어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냐? 다시 한번 이렇게 주가 올렸다가 또 조정하죠. 근데 여기서 짝꿍댕이 패턴이 나와요. 쌍바닥이 나옵니다. 쌍바닥 나왔다가 그 뒤로
야금야금 주가 끌어올려요. 주가를 보세요. 쭉 올려요. 그리고 고점 라인 여기인데 지금 여기를 돌파하진 못했지만 어떻게 돼요? 계속 여기서 윗골이 달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 라인대가 매도벽이 심합니다. 그 라인이 고가가 1345원이에요. 1345. 저는 이거를 다음 주에는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으로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네오팩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봉에서도 보면요, 기준선을 넘어줬어요. 기준선. 자, 이때는 기준선 돌파 못했거든요. 기준선 맞고 떨어졌어요. 첫 번째, 그렇게 두 번째 상한가 땅땅 만들어낼 때. 그리고 여기서도 밑골이 달리죠. 기준선에 맞고 그냥 쭉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물량들 다시 한번 쭉 매집했다가 이번 주 캔들 자체가 종가를 기준선 위에서 끝냈습니다. 이건 상당히 의미 자체가 틀리거든요. 이 주봉 캔들 자체에서 기준선을 돌파해줬냐 못해줬냐, 이 의미는 상당히 큰데 오늘 종가상 기준선 돌파를 해줬다. 그러니까 저는 이 네오팩트는 다음 주가 더 기대가 되는 종목,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공략을 해봐도 되는 종목이 바로 네오팩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탑3 종목, 첫 번째 인베니아, 그리고 베셀, 그리고 네오팩트, 이렇게 세 가지 종목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 좋았다라고 하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 장팀장에 있어 정말 큰 힘이 되기 때문에요,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